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함께 공부할 10분 수학의 권수배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오늘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 부분을 모두 배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과서 71페이지에 있는 소단원 확인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문제가 전체 5개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문제 5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왼쪽의 이차함수와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바르게 연결하여 한자 성어를 완성하시오 라는 문제죠. 그쵸? 자, 1번 문제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1번부터 3번까지의 모든 문제가 다 2차 함수의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근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뭐 범위가 주어졌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건 우리는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고쳐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쵸? 자, 표준형으로 다 고쳐줘 보겠습니다. 자, y는 3,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인데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자, 3,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였죠? 필요한 건 자, 계속 반복입니다. 요 1창의 반의 제곱 얼마인가요? 플러스 1. 자, 그런데 그냥 막 플러스 1을 해주면 식이 변형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1 해준 다음에 누구만 요 마이너스 1만 여기 괄호 밖으로 쫓아주면 되는데, 어떻게 괄호 밖으로 나갈 때는 괄호 앞에 있는 이 수를 곱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의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나갈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돼서 자,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쵸?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아래로 블록하죠. 그쵸?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최대값, 얘는 존재하지 않고요. 없고, 그리고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2를 갖는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에 들어갈 말이 뭔가요? 1번에 들어갈 말, 1번에 최대값은 없다, 견.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니까 분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인데 자,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얼마?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바깥으로 나갈 때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가는 거니까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2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얘는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한 형태네요. 위로 이렇게 블록한 형태고요. 자, 꼭지점이 얼마냐면 x의 값이 2분의 1일 때 함수값 4분의 9를 갖네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마이너스 2부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범위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값은 얼마인가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이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 그죠? 다시 쓸게요. 4분의 25 플러스 4분의 9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얼마? 16.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에 점이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의 값을 간단하게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한 개 더 구해봐야겠죠? 이제 여기다 뭐 넣어볼까요? 양 끝값을 구해봐야 되니까 여기 2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2를 넣어보면 일부분은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너무 좁네요 여기가. 그러면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1 빼는 거니까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가 돼서 0이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 2에서는 0. 자, 그런데 얘는 함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려지는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려지는 거죠. 그쵸? 나머지 부분은 사실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값은 누구? 가장 큰 값은 4분의 9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때문에 이번에 최대값 얼마? 4분의 9 장이 될 테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y 이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밖으로 내보내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의 계속 양수니까 요렇게 아래로 볼록할 때죠. 그쵸? 그런데 꼭지점이 얼마냐면 얘가 x값이 1일 때 y값이 2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x의 범위가 요렇게 해서 여기 주어졌죠. 2부터 3까지. 그러니까 지금 적절한 2는 여기 있을 테고요. 그쵸? 2부터 3까지에서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언제 x값이 2일 때가 얘가 지금 y가 가장 낮으니까 최소값이 될 테고 얘가 지금 미니멈이 될 테고 지금 여기 값 x값이 3일 때 가장 클 테니까 얘가 가장 큰 값 맥시멈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각각 대입해 보죠. x가 2면 2 대입해 볼게요. 그럼 y는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3이니까 4 마이너스 4 플러스 3 값이 얼마요? 3. 여기 값이 3이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x 값이 3이면 y는 지금 3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계산해보면 얼마죠? 9에서 6 빼고 다시 3 더하는 거니까 얘는 6이 되겠네요. 여기가 6. 그러니까 맥시멈이 얼마고 맥시멈이 6 획이 되겠네요. 획. 그리고 제일 작은 값 미니멈이 얼마? 3이니까 토가 되겠죠. 따라서 자, 그래서 달아나는 노루 보다가 잡은 토끼를 놓친다라는 한자 성어를 견분장방획토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 2번 보죠.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가 x 이꼴 1에서 최소값 4를 가질 때 실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쵸?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x의 값이 1에서 최소값 4를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2차 함수입니다.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주어졌나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x의 값을 어디로 실수 전체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x의 값이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2차 함수는 최소값을 갖거나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가보니까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앞에 a의 부호가 양수라는 건 알 수 있죠. 뭐 이걸 갖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식은 다 두고 자, x의 값이 1에서 최소값을 가한다는 건 요 두 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꼭지점이 얼마다라는 거.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꼭지점에서 그 값을 갖게 되니까 꼭지점이 얼마다? 1,4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요걸 갖고 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그죠?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표준형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a입니다. 그러니까 a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쓰여졌겠죠. 그죠? 전개해서 누구랑 같아지면 되는 겁니까? 얘를 다 전개하면 여기 위에 있는 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4 a 분배해주면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4 자, 가보면 여기 a 플러스 4가 얼마야 되는 겁니까? 상수 5가 돼야 되네요.
a 플러스 4가 5여야 되고, 그쵸? 여기 보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가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b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봅시다. a 플러스 4가 5니까 a 값이 얼마예요? a 값은 1이고 a 값 1을 대입해보면 b 값을 알 수 있죠? b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 값은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고 4보다 작은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의 최대값이 5일 때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하시오. 단 k는 실수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지금 주어진 정보는 바로 뭐냐면 x의 범위도 주어졌지만 요 함수에서의 뭐가 최대값이 5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함수를 표준형으로 한번 나타내 봐야지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그릴 수 있겠죠. 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를 표준형으로 바꾸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자,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필요한 건 x 개수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 플러스 1이 필요하고요. 없던 1을 더해줬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1 해서 플러스 k 다 했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가는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k 즉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입니다. 그쵸? 자, 꼭지점이 얼마예요? 여기는 꼭지점이 1, 1 플러스 k인데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범위 안에 있습니까? 아, 범위 안에 있네요. 자, 2차 함수의 꼭지점이 그 x가 그 안에 범위 안에 있으면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쵸? 그럼 얘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네요. 자, 최대값 얼마? 5. 자, 그러면 k값을 구했습니다. k가 얼마예요? 1 플러스 k가 오니까 k는 4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우리는 문제는 지금 뭐 k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때 뭐를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할 겁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런 다음에 꼭지점을 알아요. 꼭지점이 얼마? 지금 1,5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근데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꼭지점의 축을 지나고 있죠. 그쵸? 축이 꼭지점을 지나고 있죠. 자, 그러면 x의 값이 1에서 자, 보세요. 우리는 범위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중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딘가 있을 여기가 지금 x의 값이 1이고 마이너스 1과 4는 어딘가 있을 텐데, 그쵸? 4는 어딘가 있을 텐데 1부터 4까지의 거리는 3이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거리는 2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아래에 있겠습니까? 그쵸? 이 축에서부터 점점 먼 쪽에 있는 점에서의 값이 더 아래에 있겠죠. 그쵸?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일 때 최소값을 가능한 걸 알 수 있겠어요? x의 값이 4일 때 최소값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뭐 전 궁금하면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구해보고 4일 때도 한번 구해보면 될 텐데 당연히 축에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더 작은 값을 가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계산할 걸 한 번만 계산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는 x의 값을 4에서 x의 값이 4일 때 그때 최소값을 가질 거라는 예상을 갖고 y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x 값이 4이면 자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4 플러스 k 값이 얼마니까 k 값이 4니까 4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가 돼서 자 범위에서의 최소값 미니멈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합이 8이 되는 두 실수 중에서 곱이 최대가 되는 두 실수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죠. 그쵸? 자, 그럼 우선 지금 모르는 수가 두 개나 있어요. 그쵸? 두 개나 있는데
자, 근데 우리는 얘를 갖다가 서로 다른 문자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 두 수를 하나를 x라고 하면 더해서 8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수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8-x라고 쓸 수 있나요? 둘을 더해서 어쨌든 8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하나의 수는 다음이고 나머지 하나의 수는 8-x다 라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곱이 최대가 되는 실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둘을 곱할 거예요. x 곱하기 8-x 얘가 최대가 되는 거를 구하래요. 다시 보면 뭐예요? 함수 y는 x 곱하기 8-x의 최대값 찾기랑 같은 문제 됐죠? 그쵸? 자, 얘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x인데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8x 필요로 하는 건 마이너스 8의 반의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인데 마이너스 16을 이렇게 괄호 밖으로 보내려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고요. 꼭지점이 어디냐면 4,16이 꼭지점이 되겠죠. 그쵸?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x값이 4일 때 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곱이 16이 된다는 거네요. 그죠? 따라서 곱이 최대가 되는 두 실수 얘는 얼마예요? 4와 4가 되겠네요. x값이 4일 때 8-x 값도 4가 되니까 그죠? 곱이 최대가 되는 두 실수는 4와 4가 되겠죠. 그쵸?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4m인 강아지 울타리를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때 울타리로 둘러싼 바닥의 최대 넓이를 아래 단계로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가만 보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이렇게 뭔가 뭐 벽이 있겠죠. 이렇게 벽이 있을 테고요. 울타리를 쌓을 겁니다. 울타리를 쌓을 건데 어떤 식으로 쌓을 거냐면 자, 이렇게 디귿자 모형으로 울타리를 쌓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주어져 있는 건 지금 뭐냐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울타리의 전체 길이가 4m라는 거죠. 그죠? 자, 이때 만약에 울타리의 길이 한 변을 여기는 x라고 할게요. 그럼 반대편도 x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얼마일까요? 전체 둘레가 4니까 얘는 4-2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보면 문제 1번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둘러싸인 바닥의 넓이. 자, y를 넓이라고 하겠습니다. y를 넓이라고 하면 y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넓이는 x 곱하기 4-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2번.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x값의 범위가 있나요? 범위는 있죠. 왜냐면 x는 길이니까 얘는 0보다 항상 크겠죠. 그쵸? 일대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지금 넓이를 구해야겠죠. 따라서 넓이 y는 x 곱하기 4-2x인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인데 그죠? 자,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겠죠. 다 했으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라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x 값이 1일 때 y 값 2다.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러면 x의 값이 0보다는 항상 커야 되는 거니까 x 값이 0일 때 얼마인가요? x 값이 0일 때 0이네요. y 값도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 부분이 없죠. 어디 부분이 없냐면 여기 x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뭐 개형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넓이는 뭐라고 쓰면 되나요? 최대 넓이는 얼마? x의 값이 1일 때
최대값 2다 라고 적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랑 지금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한번 구해봤어요. 중학교 때 우리가 했을 때도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여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쵸? 문제를 실생활 활용 문제랑 결부시키면은 굉장히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차근차근 공부를 하다 보면 금방 좀 적응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웬만하면 정해져 있고 다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문제 푸는 데는 큰 또 고민이 없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여러분들을 배운 내용을 자기 것으로 습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연습 문제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단원 연습 문제 꼭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